안녕하세요. 모두 공하고 모두 경에서 형법, 형소법을 가리킨 김승범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쓴 이유는 형법에 대한 그 OT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기 전에 꼭 앞에 수험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꼭 들으시고 그래야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꼭 권해드리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 출제 경향을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요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군무원직이 있죠. 군무원. 이제 군무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성적이 점수가. 그래서 그 비공개로 진행돼요. 지금도 이제 기출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서 보시고 그냥 기출문제만 무난히 푸시면 그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법원직이죠. 이제 법원직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직은 시험 과목이 많아요. 8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과목 안에 뭐 국어, 영어, 국사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게 법과목에서 사법시험의 절반이 민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법이란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형법의 비중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직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법원직을 강의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법원직은 기본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알면 된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 파트의 기출문제. 그리고 뭐 민사소송법이건 민법이건 얘네는 기출문제를 잘 푸시면 거의 무난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직 같으면 뭐 기본서를 많이 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두 번 봐서 좀 이해된다 그러면 바로 그 법원직 기출문제를 푸십시오. 그리고 이 법원직은 특성이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원직하고 검찰직이 같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시험이. 여기는 8과목 보고 주관처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검찰직은 그 행정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전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중 학원들이 법원직을 가리키는 학원들이 검찰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줄 아는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법원직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수업에서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두 번 듣고 이해되시면 그 법원직만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거만 계속 보시면 무난히 합격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제가 이제 형법, 형소법을 가르쳐 보면서 9급이나 7급에서 가장 어려운 직종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검찰직이죠, 사실은. 근데 검찰직이나 마약수사직은 같이 보니까 이제 같이 설명하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검찰직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직종도 다 그래요. 다 어려워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시험 문제가 옛날 사시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지금 9급 시험 문제 보고 옛날 2000년 이전에 사법 시험 보면요. 지금 문제가 더 수준이 높아요. 근데 수험생들이 거의 다 점수 맞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땐 강의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강의 듣기 어려웠는데 요새는 이제 강의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검찰직 문제를 보시면요. 이론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총론이 나오는 시험 문제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형법에는 총론 파트가 있고 강론 파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법조문이 써 있는 파트고 이게 이제 전체를 이해시키는 파트예요. 그럼 여기는 거의 다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그 조문을 적용한 대부분의 판례예요. 그러면 이 총론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론이 나온다면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경찰직은 강론을 많이 내기 때문에 판례가 많은 겁니다. 근데 검찰직은 오히려 총론이 많아요. 총론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이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이 수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있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법을 딱 원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무슨 위험성의 학설 이런 건 안 내고 제가 볼 때 형법에서 무슨 학설이 있다. 무슨 프랭크 공식 뭐 절충설
이런 거 하다가 세월 다 가요.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그거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프랭크 공식이냐 뭐 주관선이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하지만 형법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문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강의 스타일에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학설이 나온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학설이라는 게 무슨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원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기본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를 잘 이해하고 보다 보면 파트 문제가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또 공부해 보신 분도 뿌듯할 거예요. 이거만 외우면 이건 뭐 암기거든요, 이거 솔직히. 근데 요새는 그 뭐 다른 직종도 매한가지지만 옛날에는 거의 요거로 시험을 승부를 봤어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오답 시비 때문에 소송이 붙고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판례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왜? 암기하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거의 이쪽으로 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경찰직도 그렇고 이쪽 다 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론 분야를 철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기본 수업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수업을 듣고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앞에 제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식스팩이라 해서 한 6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직 같으면은 뭐 1년에 한 번 보니까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기본 이론 강의는 처음에 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해독을 들을 때는 바로 이해독 끝나자마자 바로 들으셔야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이해독 돌입하시고 그때 어떻게 기출문제를 같이 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가정법을 배웠어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 거기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 영혼이 안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약간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럼 이런 분들은 강의를 3회독 들으세요. 2배속으로 해서 2배속으로 이렇게 해서 저 같으면 한 1.7배속이 좀 괜찮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남의 강의 들을 때도 처음엔 1회독 들을 때는 그냥 제 속도로 듣다가 두 번째부터는 바쁘잖아요. 그러면 1.7로 다 바꿔놔요. 세 번째 들을 땐 2배속으로 그냥 따라락 하면 다 들려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출문제로 가는 겁니다. 바로. 기출문제가 바이블이에요. 공무원 수험가 그 다음에 뭐 사시 이런 시험에서 무조건 기출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도 강의를 들으세요. 혼자 터득하지 말고. 그 문제 잘 안 돼요. 그러면 강의 듣고 아주 어려운 문제 강의 해주니까 그거 듣고 그 이해 안 되는 파트만 기본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그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냥 또 보고 기출문제 또 보고 언제까지? 90이나 85점 나올 때까지. 이럴 때 100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벌써 100점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요 단계까지 하고 요 다음 단계 가면 어떻게 해요? 다 풀 게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 깨기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산수, 저기가 산수 배우면서 왜?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기출문제도 풀기 전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집 잔뜩 갖다 놓고 막 복사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복사 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남의 책 있으면 다 복사해요. 그거 다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는 그 복사하는 사람 말 볼 때마다 내가 그래요. 저 책 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못 봐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 다. 그냥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보면 그냥 붙어요. 책상에 절대 많은 책 두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하면 동영 모의고사 이제 가서 시험 보시고 실전 테스트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 같은 개념이 생겨요. 이렇게 하고 직전에 이제 최신 판례 보시면 됩니다. 최신 판례도 기본서를 잘 하시면요. 판례도 할 게 없어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4시간 안에 끝내요. 여기를 제대로 못하면 이거 20강 이렇게 들어요.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게 식스팩이에요. 6단계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요 1회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1회독만 하면 80% 끝난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의 80%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만 잘 견디세요. 나머지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면 요런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냐면 저는 되도록이면 이해를 시켜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양이 늘어서는 시험을 합격할 수 없잖아요. 왜? 양이 많으면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 왜? 반복이 안 되니까. 반복이 돼야 암기가 되는데 너무 많어. 그럼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수험생한테 물어봐요. 야, 100페이지짜리 요약서를 10번 본 놈하고 1000페이지짜리 한 번 읽은 놈하고 누가 점수가 좋을 거냐?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얇은 거를 여러 번 보세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잘 보세요. 오래 공부하거나 떨어진 애들 잘 보세요. 제일 두꺼운 책 고르지. 가서 한번 잘 보시면 걔네 특성이 나와요. 아,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줄이려면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요. 다 암기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 대부분 보면 공부 못하는 강사들이 가르치면 엄청 양이 많아요. 왜? 지도 이 구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들이 막 양을 늘리면 짜증내요. 야, 이 나라에서 네가 제일 잘 가르치는데 그것도 못 줄이면서 무슨 강사할래? 그만 돌아내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강사의 능력은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시켜서 줄이는 거.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반복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필수 코스. 저는 딱 3단계죠. 뭐 3단계도 너무 길다. 두 단계. 제가 꼭 권해주는 단계는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이거는 무조건 들으세요. 특히 나는 책을 읽는 게 힘들다.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소설책도 읽다 보면 앞을 까먹었다. 그런 분들은 언어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려서 훈련이기 때문에 안 돼 있으면은 무조건 기본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려서 공부를 잘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분들은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출신들의 강사들, 그분들 보세요. 강의 들을 필요 없다 그러잖아. 왜? 그 사람은 맞아요. 그 사람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서 공부를 안 했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요. 절대 못 읽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무조건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 단계가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바이블이죠, 이거. 바이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바이블이에요. 제가 아는 영어가 몇 개 없는데 그건데.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걸 꼭 들어야 되나요? 시간이 없으면 이거만 하세요. 이거 두 개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새 동영 모의고사 할 시즌인데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꼭 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몇 점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한 70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마. 이거 해. 이거는 90점 정도 나올 때 하는 거예요. 사실 형법은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법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형소법 100점은 약간 갸우뚱해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0점 맞는 사람이 많긴 맞는데 조금 운이 좌우해야 돼요. 왜냐면 형소법은 암기가 필수인 점이 있거든요. 근데 형법은 원리이기 때문에 눈 뜨면 100점 늘 맞을 수 있어요. 천년 지나도 안 까먹어요.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약간 테마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요약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시험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깝게. 택도 없이 떨어지면 이건 다시 해야지 여기서. 그렇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깝게 뭐 한 점수가 한 3, 4점이다 그러면 평균 한 2, 3점은요. 제가 보기엔 운이에요. 뭐 1점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엔 운이 없다 그래요. 왜? 그건 컨디션 따라 다르니까. 근데 뭐 2, 3점 요 점수 근처에 붙어 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하기가 너무 지겹잖아요. 솔직히 내가 봐도 이건 뭐 기본반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 너무 지겨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 과목을 이론을 요약해서 팍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효과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냥 한 큐 끝내는 거야. 쭉 그 과목을 그냥 쭉쭉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대안인데 이거는 아무나 들으면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면접 시험 떨어지고 온 사람들 다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온 사람들한테 제가 권해줘요. 그냥 너무 이거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로 들어라. 그럼 이거는 뭐 한 6강이 7강이면 끝나니까. 이건 뭐 12강 넘어가는데, 그렇죠?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같으면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선생님 이 문제집은 3번이 답이에요. 이런 애가 있어요. 너무 문제집을 많이 풀어갖고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이건 3번이 답 이럴 정도까지 푸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문 하나씩을 다 띄어내는 거예요. 지문을 띄어내서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낼 때 박스에 맞는 거 몇 개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풀 때는 아주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박스에 맞는 거 몇 개 나올 때는요. 이게 오답시가 붙을 건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걸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찢어서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그럼 둘 다 풀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푸는데 이게 주고 그렇죠? 근데 요거 갖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특성상. 그냥 3번을 외우는 애가 있어.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24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외우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하나씩 풀어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둘 다 보지 마세요. 둘 다 보면 힘들어요. 떨어져요. 그 시간에 영어 하세요. 영어. 그렇죠? 앞으로 영어 없어지니까 뭐 영어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특강.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핵심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어디가 이제 형법 같으면 죄수 같은 게 어렵습니다. 이게 죄수는 제가 볼 때는 구성 요건을 모르고는 전혀 터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수 같은데 아니면 착오 이런 걸 이제 가끔 합니다. 이런 거 올려놔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하고 났는데 나 그 부분만 약하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별로 하는 거고 마지막에 팔레트 특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예측했죠. 조문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요새 조문 특강들이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문은 어떻게 하냐면 조문집을 따로 연다. 그런 게 떨어지는 지름길이니까. 조문이 나온다 그러면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조문 특강 가서 듣고. 뭐 숫자가 났다면 숫자 특강. 그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문제집에 있는 조문, 문제집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제집 보면서 한번 조문을 읽으세요. 문제집 보다가 조문 이상하다 그러면 쫙 읽고. 그러면 그냥 자연히 외워지는 거예요. 그걸 굳이 따로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책은 여러 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이야, 스페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필수입니다. 요 코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들보다 기본서 양도 줄여져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거 보시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이론 반에서 한 64시간 걸려요. 그렇죠? 보강은 약간 있어요. 약간.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보다는 제가 훨씬 줄였어요. 그러면 막 줄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의나 책은 두껍고 늘려서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냥 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책 써보시고 강의해보시면 줄여서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저는 왜 줄일 수 있냐? 저는 제 은사님이 똑똑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능력으로는 절대 못 줄였을 텐데 제 은사님이 형법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래요. 나는 우리 은사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도 뛰어날 거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제 은사님은 제가 강의 듣고 제가 깜짝 놀랐대요. 제가 법대를 다녔는데 형법을 다 외웠어요. 근데 몰라요. 점수가 100점 나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분 듣고 내가 알았어요. 그때 내가 강사의 꿈을 처음 꿔봤어요. 나도 저렇게 강의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건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 뜨면 형법을 100년 동안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죠? 죽으면 모르지만 100년 동안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제가 제일 적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강 들을 때 처음엔 좀 느리게 꾸준히 들으시고 두 번째부터는 빨리 들으셔야 돼. 그리고 공부는 빨리 하는 사람이 시험 붙어요.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왜? 까먹거든. 빨리. 그러니까 1회독된 제대로 듣고 2회독된 1.7배속, 2배속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난 도서관에 앉아있는 게 힘들다. 그럼요. 강의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 강의를 계속 틀어놓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붙었어요. 걔는 어느 정도 들었냐면 여기서 고름 나올 정도로. 이 끼는 것 때문에 여기서 고름이 생길 정도까지 들었다니까. 그럼 돼요, 여러분. 요새는.
자, 그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요게 이제 32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죠? 한 48, 8회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거의 한 번이면 끝날 거예요. 왜냐면 문제 풀고 거기서 제가 이제 뭐 다 푸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거 위주로 푸니까 뭐 풀고 나머지 여러분이 메꾸시고 그리고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도 무조건 혼자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강의 듣고 외우세요. 그냥 강의를 듣고 외우라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자기가 풀어보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기 안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나 1년짜리니까 검찰이 같으면 다 들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거의 완벽해요. 그 다음 뭐예요? 판례죠. 뭐.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요 단계가 필수 강좌입니다. 필수. 좋은 단어죠. 필수. 꼭 하시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장사꾼 같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테마는 이것들이 뭐 꼭 24시간 정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핵심 요약이나 이거 짧게 기출도 다 짧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거는 부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 사이드 메뉴지 주 메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 메뉴만 잘하시면 이거는 덤인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린 건 여기 요 앞에가 중요해요. 요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기본반 여기. 그렇죠? 문제풀이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시면 무난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위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위대할 수 있지만 시험은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 요령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합격하시려면 양을 줄여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수업대로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감사합니다.